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워싱턴 정인설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주말 사이 옐런 장관이 러시아 제재에 불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4일의 일인데요.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러시아 제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는 나라는 좋지 않은 결과, 나쁜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국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데 도움이 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라며 중국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글로벌 입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취임 후에 중국과 관련한 언급 중에 가장 날카로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대 동참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자 옐런 장관이 재차 중국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인도와 함께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망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와 석탄을 계속 구입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위안화 결제 비율과 위안화 보유 비중을 늘리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전 세계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인데요. 미 현지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을 떠난 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 또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 스탠포드대와 시카고대의 학자들의 공동 연구 결과인데요. 이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무직 상태였던 미국인 300만 명이 노동시장으로 결국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른바 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일자리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대부분 대졸 학력 미만의 저임금 여성입니다. 이들은 가족 때문에 건강을 걱정해서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육아 부담 때문에 일터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팬데믹 전 수준에 거의 근접하게 미국 경제활동 인구가 회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업지원금이 종료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구직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앞으로 미국 내 경제활동 인구, 근로자 수 증가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눈여겨봐야 할 이슈와 이벤트까지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IMF 월드뱅크 층계회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18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데요.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여기엔 중앙은행 총재 및 재무장관 회의도 개최돼서 G20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들이 다 모입니다. 러시아와 대선이 있는 프랑스, 캐나다 정도를 빼고 다 참석하고요. 홍남기 기획자정부 장관도 참석하고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아서 국제 담당 부총재 후보가 대신 참석을 합니다. IMF는 이번에 이미 세계 경제의 86%를 차지하는 130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긴축 정책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사에서 여러 얘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21일에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패널로 행사에 나서고요. 그래서 다음 달 3, 4일에 열리는 FOMC 정례회 전에 파월 의장이 하는 마지막 공개 행사입니다. 22일 금요일 자정부터 패드 인사들은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 시즌이 계속됩니다. 지난주 은행주들의 실적은 별로였는데요. 이번 주엔 대형 기술주와 우량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9일에 넷플릭스, 20일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대형주 중에선 IBM, 버라이즌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축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 미국 국채금리 동향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8%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3%가 일단 저항선인데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